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이제 화면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가깝게 했어요. 네, 화면을 좀 가깝게 했고,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꾸준히 나가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 군자불기라고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한테 공부하면서 배우라고 쓴 게 아니라 화면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초점 잡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미분의 복습, 저번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하면서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화면 밖에 좀 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보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고, 지우고 하는 작업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배우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자, 미분계수 이 전체 단원에서 함수 fx, y는 fx라는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요. 물론 따져야 하는 점에서 연속이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fx는 연속이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사실은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평균 변화율은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연속 그냥 함수에서 다루는 걸로 갑시다. 조금 기억은 해두세요. 평균 변화율만을 따질 때는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A가 포함된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두 점 A, FA 두 점에 이제 기울기 값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이 두 점에 대한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가운데 과정은 다 무시하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죠. 기운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울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직선에 대한 기운 정도,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두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고, 두 점의 처음 시작점과 결과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라는 걸 배우죠. 미분계수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값이고, 이 값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계산하죠. 그렇죠? 즉, 두 점에 대해서 대한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면 이때 이제 요게 의미가 있어요. A가
속한 A가 포함된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즉 연속이라는 건 뭐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그래서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때 우리가 리미트 x를 a로 보내면 x-a분의 fx-fa가 되겠죠. 이게 요 a라는 점에서 연속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야 fx의 극한값을 보내면 요 값도 정의가 되어 있고 요 값도 fa로 가기 때문에 이게 0분의 0꼴을 의미하게 되면서 요 값이 수렴하면 그때 우리는 그거를 f'a라 그러죠. 그쵸? 수렴하면 f'a라고 해요. 요게 정의식이에요. 정의식의 또 다른 한 가지식은 리미트 델타 x라고 써도 되고 h라고 써도 되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수렴하면 되죠. 자, 정의식은 이제 선생님이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쵸? 요걸 이제 우리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미분계수. 그죠? 이게 x가 a에서, 빨간색으로 쓸까요? x 이꼴 a에서, 즉 몇 점? 한 점에서 순간 변화율. 변하려는 정도. 또는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수업을 하겠지만 이 얘기가 바로 x 이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정의가 되겠죠. 자, 다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미분계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게 지금 극한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 수렴이라는 것, f'a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한값을 의미해요. 수렴이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수학에서 저번에는 선생님이 그림을 먼저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그냥 수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x 이꼴 a에서 순간 변화율, 즉 변하려는 정도 또는 그 값을 미분계수 또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뭘 뜻하는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지울 테니까 다시 써줄 텐데 이거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쓰였는데 정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미분계수는 이 정의식이 사실은 훨씬 더 간편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정의식을 좀 많이 쓰도록 하시고요. 도함수에 가면 이거 말고 H로 나와 있는 정의식이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정의식을 외우도록 하세요. 도함수에서는 이 형태의 정의식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와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이 기하학적 의미, 그래프적 의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미분식, 이런 도함수에 대한 어떤 기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미를 좀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요만큼을 보면, 요만큼은 뭐가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했죠. 그것도 어떻게? x가 a로 간다는 것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여기라는 x라는 점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가 연속이고, 사실은 이 근방인데 이 근방을 좀 크게 잡아서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로 생각을 합시다. 이 연속인 함수에서 x가 a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fa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임의의 x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x, fx라는 한 점이 되는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두 점, 가운데 과정을 보지 않고 이 두 점을 이은 이 변화 정도, 델타 x분의 델타 y의 변화인데, 결국 그건 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점을 점차 이렇게 a로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관심을 가지는 건 fx인데 fx에 대해서 이 두 점은 fx 위에 있는 점이라서 이 점과 이 점을 설명하기는 쉽지만 평균 변화율로 fx 전체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점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로 보이지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죠? 요거 싹 숨기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을 점점점 가까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어디로? A로. 이렇게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A로 가져올수록 이 변화는, 이 두 점의 변화는 함수의 변화와 직선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극단적으로 그려서 설명이 옳은 설명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점이 있는데 여기 점이 있어. 보이나요? 여기다 그리죠. 여기 점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점들이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이 점들을 따라가면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두 점을 이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점들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확진 문자 때문에 끊겼어요. 다시 요렇게 보는 거에서 요렇게 보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점이 오면 요 점에 대해서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극한에 온다는 것은 결국 이 점과 이 점, 양 두 점에 대한 변화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더 붙인다는 얘기죠. 더 붙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기운 정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극한이라는 건 요 한 점에서 다음 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의 변화 정도를 뜻해요. 한 점에서 다음 점으로 이동할 때 변화 정도를 뜻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데 순간 변화율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어떤 점이 있어. 점으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충분히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요만큼을 간격 1이라고 하자. 좀 큰가?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한 크기가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한 3개 정도 해볼까요? 자, 이 만약에 F'A를 계산을 했더니 3이 나왔다라는 얘기야. 3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한 칸 갈 때 몇 칸 가는 크기? 3칸 가는 크기죠. 3칸 가는 크기. 그쵸? 만약에 F'A가 1이 나왔다. 그럼 몇 칸 가는 크기? 이게 1인 값이라는 거야.
만약에 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0의 의미를 가져요.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야? 여기로 나오는 게 이게 마이너스 2예요. 이 변화의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 점은 3이 나왔다는 건 이 크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1이 나왔다는 건 뭐야? 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점은 여기 찍힌다는 게 3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어떻게 찍힌다는 거야? 다음 점은 여기쯤 찍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이 나온다는 건 뭘 뜻해요? 0이 나온다는 건 다음 점은 그냥 옆에 찍히려고 한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의미예요. 이게. 자,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다음 점은 여기 찍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무엇인가로 지금 바로 아주 그 작은 영역에서 이 미분 계수값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함수는 직선이 아니죠. 곡선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미분 계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점에 대한 변화의 정도로 다음 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동하고 그렇게 이동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바꿔? 이 함수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분 계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점의 의미, 이게 미분 계수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그래프적 의미예요. 선생님이 그래프와 기하학적 의미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의 의미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평균 변화율은 몇 점을 본다? 2점을 보는 거지. 2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시작했는데 그 극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 요 x는 a라는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요 점은 x는 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한 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일인데 만약에 이 점에서 3이 나왔다. 순간 변화율이 3이 나왔다. 한 점에서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변화로 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서울우유 광고 중에서 우유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유가 한 번 딱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떨어진대, 왕관 모양으로. 주위에 이렇게 나와요. 뽕뽕 이렇게 나오나? 하여간. 자, 이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천천히 찍었는데, 자, 만약에 딱 멈췄어. 어떤 장면에서 딱 멈췄어. 이 우유가 이렇게 출렁 안 되는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우유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장면 한 방울에서 딱 멈췄어. 얘는 다음이 어떤 상태일까?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의 장면일까? 올라가고 있을 때의 장면일까? 아니면 제일 높을 때의 장면일까? 어딜까? 이 우유 방울. 물론 더 확대를 해서 뭐 공기 마찰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 정지 상태의 이 물방울의 사진을 봤을 때 이 물방울의 사진이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잡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한번 잡아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물방울이 0이라면 미분 계수가 얘는 지금 다음 점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이라면 다음 장면의 사진은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왜? 3이니까 밑으로 가고 마이너스 2라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진이 다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서의 가지고 있는 변하려고 하는 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에요. 극한을 취했다는 건 결국은 두 점을 한 점으로 보냈다는 거고 그 한 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탁 멈춰 있으면 다음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의 상태에 이렇게 내리면 팔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거죠. 그 값을 알려주고 있는 게 미분계수예요. 그 상태의 값을 알려주고. 이게 첫 번째 그래프적 의미고 두 번째 의미를 보면 기하학적 의미를 봅시다. 좀 말이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을 배운다는 건 사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미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분은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다면 그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미분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큰 도구예요. 도구. 함수를 정의하는 도구가 아니라 물론 이제 확장이 되면 함수를 정의하는 도구까지 가지만 미분이라는 개념은 함수를 이해하는 도구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 의미라면 두 번째 이제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접선이라는 정의가 나오는데, 자, 어떤 함수가 이제 y나 f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계속 그리는 거지, 꼭 이 그래프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 점이 x는 a야.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의미와 이 기하학적 의미는 결국은 하나로,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가 되니까 잘 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 미분 계수가 결국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고, 이게 존재한다면 그것을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럼 자,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합니다.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우평균 자, 중간중간 좀 끊기는 내용들은 확진 문자가 와서 선생님이 촬영이 중단돼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자주 와서 지금 여러 번 끊긴 건데 어쨌든 다시 조금 갑자기 끊겨서 설명을 할게요. 극한이라는 것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아야 하는 거죠. 먼저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이 기울기값, 이 기울기값이 사실은 평균 변화율이죠. 그거를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가져오면 요렇게. 그 다음에 좀 더 가져오면 요렇게. 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두 점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두 점을 직선을 그어서 기울기를 이렇게 찾아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우평균 변화의 극한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봅시다.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면 이쪽이 이쪽을 x라고 두고 하면 얘죠, 얘. 얘와 얘는 같아, 안 같아? 여기서. 노란 점에서. 안 같죠? 그런데 이 점을 점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옆점까지 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같아야 하니까 어떻게 돼?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랑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한 점을 뒀을 때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 즉 오른쪽으로 그린 기울기와 이게 우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다는 건 이거죠, 이거. 이 둘이 같고 당연히 이 두 직선은 어디를 지나? 이 한 점을 지나겠죠.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같으면 몇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어? 만약에 한 개의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다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같은 직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기울기가 같으니까,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 같으니까 이건 몇 개의 직선이에요? 하나의 직선이, 한 직선이 돼요. 이 한 직선. 이 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의 직선을 그렸다는 게 우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좌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같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로는 절대로 같을 이유가 없죠. 절대로 없는 건 아니죠. 꼭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잡으면 함수에 따라 적절하게 잘 잡으면 이렇게 해서 함수에서 요 점과 요 점,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반드시 이러지는 않다는 거야. 반드시 같을 이유가 없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 얘가 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 점점 같아져. 그래서 같으면 즉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의 직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해가 됐어요? 좀 말이 설명이 됐어요? 그걸 좀 정리해 볼까요? 다시. 자, 이 함수는 반드시 어디서, 어떤 함수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속인 함수에서 설명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A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존재한다는 것은 A, FA를 지나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울기가 뭐인? 기울기가 얘인. 기울기가 F'A인 직선. 그쵸?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접선이라고 정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따져보면 요 변화, 바로 옆선이니까 선에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사실 선생님이 그래프적 의미에서 따졌을 때 이 극한을,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는 이유는 뭐였어? 이 변화가 함수를 따라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근방으로 보면 이 함수와 이 직선은 거의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거의 함수랑 이 함수를 이렇게 여기 아주 여기 요 점을 포함해서 이 함수처럼 생긴 직선 하나 싹 그렸을 때 이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보다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접선의 정의를 이거로 가져가요. 그래서 접선을 다시 정확하게 정의하면 접선은 해봅시다. 접선이라고 하면 A, FA를 지나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접선은 연속인 함수예요. F'A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요 점은 아니고 요 바로 옆점 요렇게 지나가겠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요 다음 점들은 안 지나가요. 그래서 요 한 점을 지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접선은 이렇게 마치 예쁘게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그려지게 돼요. 한 점만 딱 닿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줘요. 그때의 기울기가 바로 F'A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F'A, 미분계수라는 것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결론을 먼저 얘기할까? 잠깐 조금만.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차 함수의 극단적인 3차 함수가 같으면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얘 접선은 이렇게 그려야 접선이에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얘는 접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선의 정의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직선들은 접선이 되지 않아요. 왜? 접선의 정의는 기울기가 뭐여야 돼? F'A여야 돼. 요 점에서 F'A를 구했더니 요 점이 만약에 기울기가 0이 나왔다면 0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어야 해. 이렇게 딱 하나로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정의가 새롭게 정의가 돼요. A, FA를 지나고 요거 외워두세요. 미분을 한 사람만이 접선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F'A를, 즉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에다가 다시 접목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어떤 F'A라는 것은 X가 A에서 당연히 여기서 얘기해야 되죠. 미분 계수를 뜻하고요. 즉, 이 미분계수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저 정의, 식의 극한값이죠. 극한값을 뜻하고, 그것의 그래프적인 의미로 하면, 그 점에서 다음 점으로 가려는 변화 정도를 의미해요. 세 번째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 즉, 다음 점으로 가려는 이 변화의 정도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냥 외우기는 하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점으로 가려고 하는 변화 정도의 크기다. 그걸 우린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이제부터는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값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